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목요일의 남자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이제 1월달을 지나고 이제 2월달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어느덧 우리나라 계절 절기 중에 입춘이 왔습니다. 일단 최근 지난 하반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이 계절 절기와 함께 우리 증시가 유난히도 날씨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대한 절기에서 시장에 대한 큰 한파를 맞이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는 입춘을 맞이해서 시장이 돌아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또 경험하셨다라면은 조금은 따뜻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는 중요한 변곡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절의 변화처럼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앞으로 어떤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그 시장에 맞는 주도주, 유행하는 종목을 찾자라는 취지. 자, 오늘도 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랫동안 1월 효과를 기대를 했지만 1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월 이 마지막 주에 선전하면서 그래도 2월 효과를 만들어보자는 이 증시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 1월달과 2월달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 수급도 사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의 이야기들 또 같이 건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 시간을 두고 이 시장의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 시간에 대박플러스, 자, 꼭 여러분들 주목하셔서 내용들 적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다라면은 바로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가져가야겠죠. 자, 이 시장에 유행하는 종목군들을 잡아가자. 자, 지금 시장의 주도주 찾자라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시장의 주도주 박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 매매 전략을 갖는 데 있어서 하나의 슬로건을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저는 다양한 시장에 다양한 매매 전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죠. 자, 다양한 시장. 사실 이 1월 증시 1월 효과를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자 11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시장의 하락 기소가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자 오늘 입춘입니다.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자 하락 추이에서도 유행할 수 있는 하락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찾자라는 것이고 이제는 추세가 바뀌어가는 흐름 안에서 이제는 보다 더 강한 종목을 찾아내자. 라는 취지입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락장과 상승장을 경험을 하실 거고, 혹은 급등장, 급락장을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디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살아있는 시장에서 다양한 매매 전략, 그 시장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슬로건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도 홀로서기를 가능케 한다면 이와 같은 매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오늘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또한 이 시장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분석하자. 자, 적어도 이강무 멘토와 함께 한다면 이와 같은 시장을 나열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어떤 시장이 전개되었는지 또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시장이 하락 추이에서 이제 돌아서는 마디에 있다 보니까 지수를 움직이기 위한 종목이 필요합니다.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대표주들이 있어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혹은 업종 대표주들, 흔히 말해서 대형주의 포지션이 좀 더 탄력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수 포인트는 19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5포인트, 심리적인 저항대, 지지선 대 역할하는 심리 투자 지지선인데요. 자, 일단 일찌감치 675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 700포인트까지는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00포인트를 기로로 두고 이 시장의 반등 추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런 기로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의 포지션이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강하게 연출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추이에서는 대형주 보기가 어려웠었죠. 그동안에 중소형주들이 강한 모습이었었는데 자 이제는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시장에 대한 크기를 비유를 했을 때요. 일주일 동안은 675포인트에 대한 지지선 테스트는 있었지만 내내 그 자리에 횡보를 하였었죠.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00포인트를 안간히 힘을 쓰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수에 대한 등락폭이 코스닥보다 좀 더 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시장을 부었을 때는 코스피가 좀 더 매력적인 시장이었다라고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최근 저와 함께 이 대가플러스 시간 목요일을 보내면서 시장이 바뀌어갔다는 것을 딱 이번 주에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아직까지 다음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자, 수출주 여전히 환율적인 리스크는 1,200원 선에서 묶여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원엔에 대한, 엔화에 대한 이 기로는 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원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자, 환율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눈에 못 띄고 있습니다. 수출주들 아직까지 눈에 못 띄고 있는데, 일단 차후에 이 MWC라는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수출주에 대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내수주, 최근에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설 명절 앞두고 유통,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이었죠. 특히나 내수 소비재라고 딱 꼬리표가 되어 있는 홈쇼핑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 또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출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갸우뚱하지만 내수주에서는 확실한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나뉘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시장의 굵기였고요. 다음은 이제 경기 민감주와 테마주. 일단 시장이 돌아서는 때까지도 이 지수를 움직이는 업종 대표주들 강한 모습이었죠. 사실은 경기 민감주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테마주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돌아서면서 두 양지수가 1900포인트와 675포인트 심리적인 지지선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회복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끌어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느 이 목표가 되는 이슈가 있다라면은 테마 관련주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테마주도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칠판을 지우고 깨끗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형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피, 또 수출주가 조금 갸우뚱했지만 내수주가 좋았던 또 경기 민감주도 좋았고 테마주도 강했던 사실 투자할 맛이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도주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에 대한 주도주. 자, 지금 최근에 와서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만 가장 강했던 종목이 어떤 섹터였느냐? 바로 정유주였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와서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의 냉탕과 온탕을 결정을 지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였죠. 일단 유가에 대한 급락 사실은 20달러와 30달러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유가가 오르면은 6% 급등을 하고 혹은 급락이 나오면 8% 급락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새벽녘 동안에 국제 유가가 8% 오르면서 시장에 대한 기조를 빠르게 올려 세웠는데요. 이처럼 유가에 대한 등락폭을 만들고 유가에 대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정유주가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죠?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주도주는 정유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유주에 대한 관점은 지난 시간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저유가 기조의 원인과 저유가 기조로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 또 그로 인해서 주식 투자는 어떤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에서 지난 시간에 낱낱이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유주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정유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과거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국제 유가가 1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지난해 딱 반토막을 냈었죠. 40달러. 자, 이 저유가 시대로 맞이하면서 그때 정유주가 한 달여 정도는 주춤했지만 그 이후에 6개월 동안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정유주가 이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이 원유 가격도 다운되는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정유주가 왜 그럴까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정유주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원유 재고 평가 자산이라고 해서 원유를 일단 100달러에 사와서 재고를 물량을 쌓아놓다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40달러에서 빠졌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소비자 물가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좀 본다라면은 40달러 수준에 있었을 때
저유가 문제다. 이제는 반등이 언제 될까라는 기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40달러, 물론 지금 더 깨졌지만 40달러에서 반등 나온다라면은 물가 지수도 빠르게 올라갈 텐데 원유 재고가 100달러에서는 우리가 밑지는 장사지만 40달러에서 사놨던 물량들은 나중에 마진율이 상당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지금은 20달러 수준까지 혹은 30달러까지 빠졌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40달러도 싸게 느껴졌고 지금도 워낙에 초저유가 이거 문제다. 원유 생산에 대한 이 감산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이 원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인데요. 일단 이 부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수준에서 사고 있다라면 차후에 이 원유 가격이 상승했을 때 원유 재고 평가 자산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유주는 사실 저유가 지금 같은 시장 사회 풍토에서는 빠져도 수혜주고 원유 가격이 반등해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강한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들을 낱낱이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소개를 드렸던 것이 바로 정유주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 원유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큰 시장의 주도주가 되었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유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좀 더 강하게 연출되지 않을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패턴주에 대한 모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돌아섰습니다. 11월부터 해서 하락했던 시장이 지금 최근에 와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시장의 하락에서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있다가 업종 대표주들이 모두 다 시장 대비해서 과대 낙폭했던 모습들, 특히나 여기에 실적이 더해지다 보니까 실적이 우렁거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는 업종 대표주들, 그러니까 업종 순환매가 진행될 수 있는 시장 안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포인트가 나타나는 그런 패턴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또 시장을 나뉘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표도로 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으시죠?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종가가 1916포인트 또 강한 양봉으로 해서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우선 우리는 바로 내일을 마지막으로 설 명절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 3거래일 동안 쉬게 되겠죠. 예, 3거래일 동안 쉬게 되는데 그 기조 동안에 바로 내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번에 FOMC를 겪으면서 금리 동결하는 모습으로 해서 차후에 이 금리 변화, 지구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상이 된다는 포인트가 경제 회복기를 시사를 했는데, 자, 고용지표를 발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나아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이 고용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우리 지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지수가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시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발표하기 이전에 내일은 조금은 눈치 볼 수 있겠지만은 차후에 이 명절 동안에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일 동안에 만약에 고용지표가 시장에 원하는 지표로 나왔다가 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명절 이후에 바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우려되는 지표가 나왔다. 그럼 시장에 대한 충격을 3일 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명절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 이 시기가 정말 투자의 적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조금은 색깔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최근 12월 달과 1월 달 초반때만 보시면 시장에 대한 색깔이 음봉이 상당히 많이 연출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달 후반부터 해서 빠지더라도 지수 색깔이 빨간색을 원출을 많이 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이 거래를 빼놓고는 좀 강한 상승세, 양봉의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자, 시초가 대비해서 지수가 빠졌던 장 후반 때는 항상 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반등 마감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 장 초반 때보다는 장 후반이
투자 심리가 좋으면서 끌어올리면서 마감했던 겁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시장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처럼 시장에 대한 색깔이 변화되는 것처럼 최근에 와서는 수급에 대한 변화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월 달까지 가장 큰 고비가 되었던 것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가 기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었었는데 과거에 33거래의 연속 순매도의 기록을 이번에 그 기록을 불명예스럽게 깨냈죠. 35거래일 동안의 매도세가 이제는 그 매도세를 멈추고 한편으로는 매수도 들어오고 혼조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가면서 주도주를 찾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빠질 때에는 외국인들조차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순환매의 전략만 나왔는데 이제는 지수도 돌아가고 있고 수급 자체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목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급주를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하고 있는 종목들 혹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종목군들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의 색깔로 보고 우리가 다음 전략을 좀 얘기 드렸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하락하는 장과 전환되는 시장을 미리 예측하면서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겁을 먹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제가 지수는 위치는 1900포인트 기점에서 등락,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겠지만 이 지수에 대한 문제는 지금 투자 심리가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수를 색깔을 결정줄 수 있는 대형주, 지수 자체는 대형주에 맡겨놓고 우리는 전략적인 투자를 준비하면서 이 전략적인 투자를 중소형주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제가 이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지지난 시간에도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 발굴에 좀 더 신경 쓰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전략적인 투자의 이 전략적인 얘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 당장의 차트에서 돌아서는 포인트만 보고 단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종목을 선별하자는 얘기였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벌써 지난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던 것이 CES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세계 소비자 가전 박람회였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소비자 가전이 될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가전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기술주들을 찾아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기점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크게 해드렸던 것이 스마트 토이, 소비자 가전 중에서 앞으로 새롭게 바뀌어가는 스마트 기기의 패러다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IT가 접목된 왕구라든가 IT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토이가 새로운 시장의 IT 패러다임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때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드릴 것이 오늘 VR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차후에 이 스마트 토이에 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메모를 해가면서 방송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드론에 대한 이 지난 시간 이야기를 조금 더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간편하게 지금 많이 새로운 놀이감을 떠오르고 있는 것이 드론입니다. 자,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드론에 대한 모습들을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드론이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소형 비행 물체를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지금 이 화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드론의 형태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드론의 모습, 형태는 유사하지만은 이런 조작 컨트롤이 이와 같이 화면이 제공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더해져서 화면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이 드론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눈 앞에서 드론이 날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조작 컨트롤 해왔는데, 자, 지금은 이 드론 안에 카메라가 내장이 되면서 혹은 카메라를 탑재시키면서 이와 같이 뷰를 관찰하면서 드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높은 각도에서 출연진들을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핸디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것 같은 기술이 더해져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의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무인 수송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할 수 있고, 무인 카메라, 또 앞으로는 이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이런 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한강 쪽에서 이 유람선이 침몰됐을 때, 그때도 드론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꼬집기도 했었죠. 물론 소방재청에서 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구호 활동이라든지 이런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이 드론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놀이 동작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카메라,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혹은 구호활동, 산업재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통해서, 이 드론이라는 산업을 통해서 제시한 종목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드론. 사실 이 드론의 가장 큰 강대국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세계 시장의 80%의 점유율이 이 중국 시장이 꽉 잡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 또 새롭게 우리나라까지 새로운 시장을 뛰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입김이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드론 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중국에서는 이 드론 산업을 빗대어서 기술 종합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자동차를 이 기술 종합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드론을 두고 기술 종합체다라고 일컫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간단한 모습이지만은 이 안에 다양한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드론에 대한 이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자, 드론에 대한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이 CES를 통해서 제가 드론을 강조드렸는데, CES 이후부터 해서 드론의 판매량이 3배 이상 껑쭉 뛰었다라고 뉴스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실적, 대변할 수 있는 비용이 커졌다는 얘기겠죠. 이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득이 되는 기업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앞서 이 기사거리에는 옥션이 나왔지만은 이 유통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론을 생산하고 드론을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3배 매출이 늘어난 거에서 크게 실적이 주가가 반영이 됐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는지 이 부분들을 주가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그러니까 이 드론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여러분들 이 종목 최근에 움직임이 빨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은 CES가 열렸던 1월달 기점 이후에 주가가 무려 4,000원대에서 8,000원 근처까지 거진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올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앞서서 드론의 판매량이 커졌다고 했기 때문에 반영되는 실적이 주가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기술 종합이기도 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드론에 대한 이 장난감 형태의 스마트 토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이시언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더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8,000원대까지 단숨에 2배가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가 6,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으로 시선을 봐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질적으로 종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왜 올랐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로 해서, 또 앞에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이벤트들을 빨리빨리 캐치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분명히 시장에 대한 고성장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와 같은 스토리를 써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바로 내일, 바로 다음 주 또 승부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드론에 대한 시사점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CES에 대한 이야기를 건넬 때였습니다. 자, CES가 1월 달에 있었고요. 우리가 1월 달에 CES를 받고, 자, 그리고 이제는 2월 달에 MWC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MWC,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시회입니다. 주요 IT, 주요 통신사들이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을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데, 자, 일단 이 MWC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마트 토이의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이 MWC를 통해서 선보일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잘 나오네요.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 화면에 우리가 드론의 판매량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CES에 대한 효과였지만,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본다라면요, 여러분들 드론이 단순하게 이 무인 경비인계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액티브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이와 같이 가상현실이 지내줄 수 있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드론과 이 기기를 VR이라고 하는데요. 자, 드론과 VR 기기를 더해서 새롭게 최근에 와서는 이 드론 레이싱 대회도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드론에 대한 영상을 바로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 VR 기기에 대한 앞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스마트 토이 두 번째는 바로 이 VR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자료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스마트 토이와 VR입니다. 자, 우선 이 기기에 대한 이 VR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앞으로 스마트 기기의 새로운 소비자 가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드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 VR 가상현실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에 또 접목할 수가 있겠는데, 내용들을 보시면요. 일단은 눈 안쪽에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 3D 게임이라든가 혹은 영화에 대한 미디어 컨텐츠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게임과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VR, 가상현실을 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료, 원격 진료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VR 기기를 통해서 인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혹은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컨텐츠가 다양한 이 아날로그 시기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컨텐츠화 돼서 정보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정보, IT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 산업 현장을 통해서도 VR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D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시제품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3D 프린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제품, 자, 건설 현장에서도 이 VR 기기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통해서도 이런 같은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VR 기기가 다양한 형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이 비용적인 측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이 VR 기기가 사용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놀이기구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으로도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스마트 기기의 VR, 가상현실 산업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속 VR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VR 기기가 어떤 기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공상 영화를 많이 봤을 때 이와 같은 모션을 취할 수 있는 장갑, 또 이와 같은 헤드셋, 우리가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상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이런 3D 구현할 수 있는 게임 형태라든지 혹은 이와 같은 미디어를 볼 수 있는 4D 기능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런 구현을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 현장에 많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거라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영화 속의 장면입니다. 아이언맨의 장면인데 우리가 지금 아이언맨처럼 헤드기어를 착용한다는 측면은 아니지만 간단한 VR 기기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터넷이 연결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IT 기기 혹은 이제 가전제품 기기들이 인터넷화 되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사물 인터넷 시대는 열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또 쉽게 구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언맨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션이라든지 이런 화면이 띄워지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에 대한 이 용어를 AI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VR에서 강조를 많이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AR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화면을 통해서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열릴 것이라는 상상을 자극하게 되는데, VR 사용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VR 기업 이 발전이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는지 발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계 주요 IT 기기 회사들이 이미 일찌감치 VR 산업에 대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기업들에 대한 이 로고가 보이시죠? 우선 가장 친숙한 삼성의 로고, 또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소니, 그리고 애플까지 이와 같이 주요 IT 회사들입니다. 자, 이 주요 IT 회사들이 VR,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인수전을 해왔는데,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선두에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이 VR 기기를 최초로 또 상용화한 기업은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는데, 무려 2조 3천억을 두고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오큘러스와 함께 기술 협업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갤럭시 기어 VR.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VR 기기인데요. 일단 이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인수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룸 어라이브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왔고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갤럭시 VR을 출시하는 걸 보고 애플도 VR 기기를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니도 마찬가지로 소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모피어스라는 이런 툴을 플랫폼을 만들어냈고요. 구글도 과거에는 구글 글래스라는 것을 만들었었죠. 단순하게 이 안경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이상으로 해서 VR 기능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2014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발전된 제품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VR 기기를 선보였었죠. 이제는 상용화, 보편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스마트 토이를 왜 강조를 했냐면 CES에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기술을 보자라고 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이번 CES에서 삼성도, LG도, 그 밖의 기업들도 새로운 이 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삼성 쪽에서는 이 갤럭시 VI라는 컨텐츠에 대한 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삼성뿐만 아니라 소니와 애플, 그 밖의 IT 기기들이 이와 같은 VR 기기를 선보였는데, 자, 우선 삼성 갤럭시 기어에 대한 이 선풍적인 인기가 CES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점이고요. 이제는 이 CES 이후에 지금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의사만 있다면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최초였고요. 자, 앞으로 이 VR 기기가 상용화된다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삼성 기업 VR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오큘러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들었던 소니. 자, 이와 같은 경계선을 두고 있는데,
자, 오큘러스와 소니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 그리고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이와 같은 이 게임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기어 VR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6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과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상용화가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 미래에 대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IT 기기라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요, 이 스마트워치를 시장에서 선보였을 때 굳이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역할도 있고 일반적인 시계도 착용하고 있는데 스마트워치가 과연 필요할까? 그만큼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의문점은 높지만 불과 바로 작년 스마트워치 시장이 크게 열렸었죠. 삼성과 애플의 2차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3차전은 이와 같은 VR 기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점 강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VR 기기에 대한 미래 성장 추이입니다. 자, 일단 가상현실을 할 수 있는 VR,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증강현실 AR. 네, 좀 화면이 안 되네요. 자, AR. 자, 두 가지의 이 형태를 배워서 본다면요. 일단 이제부터 시작하는 원년의 해입니다. 자, 올해가 이 VR 기기 CES에서 선보이고 난 다음에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성장, 이제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2017년, 18년, 20년까지 본다라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못지않게 앞으로 이 AR 역할도 커질 것이라는 점,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액면으로 봤을 때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이 기술이 구현된다라면은 어떤 형태로 기업을 발굴해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키워드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런 이 스마트 기기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일단 스마트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이 전자기기 파트. 제가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와 같은 기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 수 있는 파트. 자, 그리고 이런 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자, 일단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야겠죠.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기업을 발굴하셔야 되는데 VR 기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VR 기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리고 VR 기기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열해서 VR 기기 관련된 종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간략하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VR 기기 관련주들입니다. 자, 우선 가상현실 기기,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기기, 갤럭시 기어 VR. 어디가 만들었습니까? 삼성전자가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주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기어 VR이, 생김새가 일단 둥근 형태의 모형으로 해서 기기가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플랫서블한 디스플레이가 유행될 것이라 생각되고 있는데, 자, 갤럭시 기어 VR을 만들고 있는 아몰레드 플랫서블 아몰레드를 바라볼 수 있겠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P 시스템이라든지 SFA 그 등등등의 기업들을 동일하게 접목시키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또 기기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에 대한 칩이 필요한데, 자, 앞으로는 이 3D 구현을 위한 낸드 플래시가 또 주목을 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이니스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후공정하고 있는 기업들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장비 업체로 한다라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 이런 VR 기기를 도모할 수 있는 회사가 워닝 IPS, 테스, PSK라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또 줄지어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안에서도 소재적인 측면 안에서 전해질이라든지 뭐 그 밖에 기능을 할 수 있는 OCI 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ENF 테크놀로지, DNF까지도 우리가 관련된 종목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라면은 이 종목군들에는 함정이 있겠죠. 사실은 이 VR 기기에 대한 키워드로만 이 종목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D램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혹은 가전제품에 따라서 혹은 스마트폰 판매량에 따라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VR 기구로만 단순하게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추려낼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VR 기기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 큐빅이라는 것인데요. 자, 우선 이 기기를 통해서 이 가상현실을 보기 위해서는 이 기기 안에서 모니터를 띄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니터를 띄워놓는 기술을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홀로그램 육성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홀로그램 육성 정책의 가장 큰 수혜가 됐던 종목이 한국 큐빅입니다. 자, 우선 홀로그램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홀로그램 특허를 통해서 국제 사업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VR 가상현실에 대한 관련주 테마가 될 수 있는 또 유독한 후보, 팅크웨어인데요. 자, 팅크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초 증강현실이 접목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R 관련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현대 IBT인데요. 자,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 굴곡진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현대 IBT도 앞서 말씀드렸던 홀로그래픽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국제 사업을 하는 업체 중에 한 곳이다라고 먼저 키워드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기술력에 대한 바탕으로 해서 이 세 기업을 소개해드렸고, 그 밖에 이 VR 기기, VR 산업이 진행되었을 때 이 VR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시공테크도 테마주가 편입될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와 같은 VR 스마트 토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또 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서 제이션 시스템 소개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고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드론과 그리고 VR 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동훈 아나텍입니다. 사실 신규 상장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아직까지는 낯설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자,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 모듈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드론 관련된 종목들, 또 그 밖에 스마트카, 그리고 이와 같이 스마트 토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카메라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 자, 우선 카메라 모듈 쪽에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그 기능적인 요소가 과거의 카메라 모듈과 지금의 카메라 모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술을 요하고 있냐? 자, AF라고 해서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쉽게 초점을 맞춰주는 기술을 하는 회사.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제 이 초점을 또 맞춰주는 기술을 이제 앞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바로 그 기업이 동훈 아나텍이다. 자, 우선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신호를 바꾸는데 빛이라든지 혹은 소리라든지 이와 같이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디지털화, 전자기기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만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이 AF 드라이버, 이 IC,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주는 자동 포커스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핸드폰을 찍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손으로 조작하다 보니까 손 떨림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손떨림 방지를 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동훈 아나텍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훈 아나텍을 좀 더 손꼽는 이유는 이 동훈 아나텍은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중국의 JT, 그리고 소니
이와 같이 알 법한 기업들을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을 통해서 이 기업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좀 더 이 기업에 대한 강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메라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점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손 떨림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듀얼 카메라 형태로 해서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듀얼 카메라가 왜 크고 있느냐? 카메라에 대한 포커스를 잘 맞추고 시점을 잘 잡기 위해서 듀얼 카메라 쓰고 있는데, 자, 이 시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의 가장 큰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찾아보셔야 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화웨이, JT, 중국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스마트폰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따라서 이 듀얼 카메라 시장을 전망을 본다라면은 이 동훈 아나텍을 꼭 손꼽아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듀얼 카메라에 대한 시장은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이제부터 성장하는 추이기 때문에 동훈 아나텍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훈 아나텍 가장 크게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이 AF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OIC라고 해서 손떨림 방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동훈 아나텍이 기대할 수 있는 이 AF 기술력만 해도 이와 같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을 해왔고요. 앞으로 손떨림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술에 대한 사용처는 어디? 드론과 VR 산업 쪽,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스마트카에 대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타겟까지 크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이 AF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이 전 세계의 AF 기능의 과반수 가까이 큰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가장 큰 강점이다. 안정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동훈 아나텍이 가질 수 있는 또 새로운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주요 고객사가 튼튼하다는 점, 도표를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얼 카메라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번만큼 영향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훈 아나텍을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측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토이에 대한 부분들, 연결고리를 찾아가서 이 종목 보자라는 것. 자, 앞으로 성장에 대한 하나의 트렌드가 꾸준하게 보일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는 것은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동훈 아나텍, 여러분들 이 동훈 아나텍에 대한 매매 전략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동훈 아나텍에 대한 소개를 정말 깊이 있게 해드렸지만, 이 동훈 아나텍에서 못다한 이야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롭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박플러스 방송을 마치고 바로 공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샘플러스를 접속하셔서 입장하신다면 동훈 아나텍에 대한 투자 전략,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메가트렌드,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지난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인 수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야구 게임에서 퍼펙트 게임이라고 알고 계시죠? 실패 없는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분들 이 샘플러스 바로 접속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이 방송 마치고 바로 공개 방송 준비하도록 할 테니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동훈 아나텍에 대한 매매 전략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가져가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오늘 이 스마트 토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소개드렸던 드론 제이시언 시스템 큰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자, 스마트 토이 두 번째 오늘도 여러분들 새로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바로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이 시장을 두고 얘기하는 목요일 대박플러스 이강 멘토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